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오픈 메인넷을 위한 차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프럴 팀들께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강화해서 1월 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레프럴 팀들에게 KYC를 하도록 마이그레이션이 되도록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1분기에 오픈넷 가는 거에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미국 상하원 암호화폐 법안 관련 내용하고 독일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자산으로 할 것인지 또는 리플이 100불 간다는 기사에 대해서 린다 존스라는 분이 해명을 했다는 내용들하고 국내 STO 소식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긍정적인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상원과 하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잠깐 소개드리면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을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 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이제 법안을 발의했던 분이고, 이분이 또 했던 말은 25년도 금년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친암호화폐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신시아 루미스가 앞으로 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이분은 벌써 이제 발빠르게 새로 SEC 위원장으로 들어설, 게리 겐스를 대신해 SEC 위원장으로 들어설 폴 애킨스하고 이미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도 상당히 전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은행위원회 새로운 위원장으로 된 팀 스콧이라는 이 양반이 했던 말은 암호화폐 법안 발의 등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잠재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같은 얘기를 할 정도의 인물이 이미 이분도 폴 애킨스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FIT 21이라든가 하원에서만 통과됐고 상원에 통과되지 않은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잘 마무리되어 갈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미 하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인사가 임명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브라이언 스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규제 및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하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에 임명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상당히 놀란 통계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의원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통계를 냈는데 공화당원이 한 41%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원은 한 32%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친암호화폐 쪽이니까 41%하고 민주당은 32%가 좀 적은 면이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의원들이 이렇게 41%, 32%의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 아닌가. 우리나라는 옛날 김남국 의원 사건 등등 해서 전수조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보유에 비하면 미국은 상당히 많다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미국이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들어서면서 크게 방향이 바뀔 것 같다. 그런 중에 최근에 또 뉴햄프스하고 노스다코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자산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노골적으로 포인하면은 좀 더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런 포인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대신에 명시적인 대신에 디지털 자산 포인 있다는 것도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은 이제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의장으로 있던 트래비스 힐이라는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양반이 그동안 이제 그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요청 레터를 보내기도 하고 등등 했는데, 이 부의장이 앞으로 곧 의장이 될 이 트래비스 힐이라는 사람이 현 의장이 트럼프 취임식 하루 전에 이제 사임을 할 텐데, 이분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동안 그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서는 은행에다가 레터를 보내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을 해달라는 레터를 보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를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끔 이제 미국 상원 의원 중에 테드 크루즈라는 분을 가끔 소개했습니다. 이 양반도 한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감으로 나올 정도로의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자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텍사스주를 비트코인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면서 상당히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친암호화폐 정책을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양반이 단연간 매주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그 가치가 3배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매주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소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가끔 이제 코인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코인을 관심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는 식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일정하게 한 달에 얼마씩 또는 뭐 분기별로 얼마씩 이렇게 하면서 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테드 크루즈라는 이런 미 상원 의원이 매주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하니까 상당히 큰 바쁜 와중에도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암호화폐가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DCA 관련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서클 임원으로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제 이 독일의 원탁 회의에 가서 회의를 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독일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 원탁 회의에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독일 의회에서 열린 원탁 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 등 암호화폐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블록체인 기반 채권을 발행할 것 하고, 독일 또는 EU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들 것, 독일이 EU 내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논의를 했다고 해서, 독일도 미국 못지않게 이런 전략적 자산을 위한 거하고 비트코인 ETF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리플 관련되는 소식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플 관련되는 소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내부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내부 고위층은 XRP 미래의 핵심 금융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BOA가 리플렛 거버넌스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런 그 리플렛 거버넌스 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런 리플렛 거버넌스 위원회가 뭘 하느냐 하니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모여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리플렛 거버넌스 위원회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업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리플을 항상 스텔라하고 이 파이코인을 같이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리플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리플의 그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업계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것도 그 일본의 리플 관련되는 소식이 SBI 그룹에 14조 원을 투자를 한다. 리플에 14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SBI는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있는데 곧 1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SBI 그룹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했고, SBI 그룹 CEO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제 금년에는 일본의 대부분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금년도에는 80% 이상의 일본 은행들이 리플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동안 리플이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었는가. SEC의 그 게리 겐슬러하고 이런 그 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담당 부사장으로 있는 분이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의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내 비트스탬프에는 이미 이제 리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이 됐지만은 이런 식으로 리플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나온 기사 중에 XRP가 $100 전망을 했던 금융 전문가가 금융 해명을 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이제 린다 존스라는 분이 했던 말을 기사화할 때 린다 존스가 XRP가 $100 간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니까 내가 $100 간다고 한 기사를 그런 식으로 포인하면은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동안 린다 존스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린다 존스는 일단은 모건 스탠리 부사장 출신이니까 이제 이런 금융과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인데, 이 양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Three Steps to Quantum Wealth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 및 재정 관리 분야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 쓴 책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여기서 내세우는 거는 재정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팟캐스트와 저서를 통해서 투자 교육이라든가 전문가로서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팟캐스트에서 나온 얘기를 너무 이제 키워드 위주로 쓰다 보니까 린다 존스가 XRP가 $100 간다라고 얘기했던 말을 나는 $100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린다 존스가 했던 말은 자기는 이제 100불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0.25달러 할 때 400개 정도 구성할 때 XRP의 가격이 그 정도 됐지만은 지금은 $100로 한 44개 정도밖에는 살 수 없는데, 앞으로는 $100로 1개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로 1개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이 XRP는 100불 간다. 이런 식으로 앞뒤 말을 잘라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게 전달됐다 하는 것들을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XRP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발언들을
올라갔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해명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지 않은 린다 존스 얘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린다 존스가 했던 말은 XRP가 애플과 엔비디아보다도 성과를 더 많이 내게 될 7가지의 사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그 부사장까지 했고, 이런 그 3 Step to Wealth, 칸텀 웰스 같은 이런 책자를 만들었던 재정 투자의 전문가가 7가지를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동안 이 앞으로 암호화폐가 많이 이렇게 발전돼 나갈 것이다 하면서 소개를 했던 내용들인데, 그 7가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치 인터넷, 이렇게 디지털 자산 토큰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XRP가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새롭게 역사상 가장 성과를 내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앞으로 지금 한 5% 정도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관보다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기관은 이제 법률 제정 등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개인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자산을 세금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암호화폐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그것도 큰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 및 AI 차르로 데이비드 sak스를 이제 선정을 했던 것도, 이 양반 데이비드 sak스는 페이팔의 전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 의회의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찬성 의회가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내세우면서 XRP가 애플과 엔비디아보다도 성과를 더 많이 낼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냈습니다. 이러면서 몇 년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XRP가 약 한 0.6불 정도 하고, 그 XLM이 스텔라가 0.1달러 정도 할 때 지금은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사지 않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고 나서 자기에게 울면서 찾아오지 말라, 이런 포인트를 자신 있게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꼭 한 XRP하고 XLM이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이분이 이제 했던 그 내용의 약 한 4배 가까이 올랐던 걸 보면은, 야, 그때 이렇게 4배가 오르리라고 확신을 했다면 누구라도 안 살 리가 없었겠지만은,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은 오를 때 샀다가 내릴 때 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포모에 의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 패닉 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호화폐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DCA 방법으로 한 5년, 10년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에 버렸던 6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그 회수 불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아마 2013년도, 2009년도부터 채굴 하던 비트코인을 2013년도에 이사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이 들어있던 하드 드라이브를 버려버리고 찾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12년간 쓰레기 더미에 있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8,000개 가까이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웨어니까, 지금 버리고 나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그 쓰레기 더미를 다 뒤져서라도 비트코인을 찾으면은
자기도 그것을 자기는 환경이라든가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하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결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불을 해서 결국 못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던 것을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못 찾게 되는 이런 실수를 우리 파이코인을 채굴 하는 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암호화폐가 사람들에게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아들에게 그 리플을 한 100개 정도 주면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그 당시에 줬을 때는 뭐 XRP가 한 600원 정도 됐으니까 뭐 100개를 해도 6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몇천 원 가니까 혹시나 싶어서 지갑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아이폰인데 새 아이폰을 옮기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돌아왔는데 지갑만 자기가 비밀번호를 지금 확인을 못해서 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번호를 찾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만 내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을 바꾼다든가 그 PC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가끔 이제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 했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정보들이 챙기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라서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를 생각하면은 충분하게 보관을 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우리 파이코인도 비밀 구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등한시하는 것도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 뉴스 중에 토큰 증권, STO, 이건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이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봅니다.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증권사와 은행도 ST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처럼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 이런 경험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왕 투자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을 통한 암호화폐 또는 이런 증권형 토큰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